선고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져서 이제서야 날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4월 4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는데요. 왜 4월 4일인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헌재 밖에서는 온갖 추측을 하면서 시끄러웠었지만 헌재 안에서는 사실 4월 4일로 정해놓고 있었던 거다. 당초부터.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너무 좁혀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5대3 대드락설도 나왔었고 근데 헌재의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우선은 뭐 좁혀지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좁혀지지 않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헌법재판소 바깥이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는 걸 재판관이라고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존재하고 아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한덕수 권한 대행의 선고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 대행의 선고를 보면서 저는 이건 만장일치가 나올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 달라요. 8명. 네. 8명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너무 이 진영 간 골이 깊어져 가지고 판사의 재판부의 사고 구조마저도 확 엇갈려요. 8년 전에는 우리가 지금 뭐 헌법재판소가 어떠니 졌더니 하는 그런 질문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마저 문드러졌다. 우리 사회에 문드러지지 않은 곳은 없다. 제가 여론을 봤을 때. 그래 이제 4월 4일 11시 이 날짜와 시간을 두고도 소위 정보지 댓글이 많이 돌았어요. 예. 기자 재밌는 내용이 많던데요. 죽을 사에 죽을 사 하고 11시 1, 11을 한자로 풀면 또 이게 왕자다 이래가지고 왕이 죽는 날이다. 뭐 이런 네, 맞아요. 뭐 네. 글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4월 4일이기 때문에 4대4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각자 이제 희망 사항대로 이 밖을 열심히 돌리는 것 같고 네. 뭐 전망에 대해서도 이게 마치 좀 내부 분위기를 아는 것처럼 뭐 8대 0일 것이다, 5대 3이다, 4대 4다. 뭐 재판관 성향이나 또 심리, 뭐 네. 집안 오늘 오전에 보니까 명리학적인 어떤 분석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예, 뭐 밭글이 상당히 많이 돌고 있는데 이런 걸 왜 만드느냐, 뭐 좀 여론을 좀 조성하고 네. 또 지지층을 좀 독려하는 목적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심심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도 워낙에 관심사고 심심해서. 하다 보니 네. 여러 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판결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판결을 마쳤다는 의미가 이제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종합해서 표결 절차를 끝냈다는 건데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이 돼서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또 6명 미만일 경우에는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돼서 또 즉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이 탄핵 심판 쟁점이 뭔지 또 간단히 짚어줄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해드리면 5가지 정도 쟁점이 있죠. 일단은 12.3 이제 비상계엄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발령이 됐느냐, 이 부분 국가 비상사태가 맞느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야당이 줄탄핵하고 또 예산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라고 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가,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쳤는지, 국무위원들도 이 부분 좀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었다, 좀 흠결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고령 1호 관련해서 이제 정치활동 금지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또 뭐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했는지, 또 선관위 장악 시도한 부분, 또 정치인이나 법관에 대한 체포 지시 실제로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쟁점입니다. 네.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이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혐의로 보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내란 혐의가 되겠죠. 네. 저는 내란 혐의를 가져오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탄핵 심판에 여러분들이 핵심을 보면 돼요. 핵심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 부분이에요. 네. 저는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볼 거냐 안 볼 거냐. 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판단을 할 겁니다. 위법하냐 또는 위법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판단했을 때 위법이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그 다음 나올 부분은 결정적인 것은 저는 중대성이죠. 네. 이것을 통해서 이른바 대통령의 자리에서도 내려와야 될 정도로 중대하냐. 이게 중요한 이유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될 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죠. 그때 네. 선거에 영향을 줬었다. 네. 위법으로 봤어요. 맞아요.
위반으로 봤는데 그때도 대통령의 자리에서 서로 끌려 내려올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네. 그게 이제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위법인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중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들 중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더라도 과연 이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정도냐. 한덕수 관한 대행이 선고된 내용도 보면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그것이 권한 대행에서 자리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올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라는 지금 재판 또 다른 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봐야 아는 부분을 또 굉장히 또 복잡해져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자격을 묻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위법으로 보느냐 또 중대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느냐 이게 핵심일 거예요. 네. 방금 배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절차적 흥결에 관련한 부분도 그리고 이제 결정문 내용에 윤 대통령의 남은 형사재판에 관련된 내용도 좀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헌재가 뭐 유무죄를 명확하게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헌재가 또 위헌 위법한 부분들을 지적하게 되면 그게 곧 또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탄핵 인용이면 내란죄 유죄다 뭐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다 탄핵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형사재판이 남아있다는 점 그 부분은 좀 뭐 기억할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상황이 확 달라질 거예요. 여론이 또 재판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인용이 되면 동시에 둑이 무너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형사재판도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이 돼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로 나눠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복귀를 한다? 그럼 이 재판도 중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니 이거 내란 혐의이기 때문에 내란 혐의는 재임 중에도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직 대통령에서 직무정지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과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로 왔어요. 네. 대통령이 돌아오면은 이 재판도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그럼 이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인가 복귀할 것인가 탄핵 심판 결과를 국민들이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현재 침묵이 길어지면서 이제 기각을 예상하는 여론이 높아졌어요. 관련한 여론조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MBS가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가 51%, 그리고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9%로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한 달 사이에 탄핵 인용을 예상하는 응답자는 13%포인트 줄어들고 탄핵 기각을 예상한 응답자는 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이제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아진 건데 갤럽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60%, 반대한다는 의견이 34%로 직전 조사에 대비해서 찬성 응답은 2%포인트 상승했고 반대 의견은 2%포인트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선고 지연이 탄핵 찬성 여론을 결집하는 데 좀 영향을 미친 건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게 가장 큰 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흐름 자체가 12월 다르고 1월 다르고 2월 다르고 그다음에 3월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2월 말까지는 굉장히 절박하고 아찔아찔한 쪽이 어디 쪽에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이겠죠. 그렇죠. 그냥 인용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합니다. 땅. 그러면 이제 보수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3월 중순까지 선고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어디 쪽이 마음이 바빠졌어요? 민주당 쪽. 민주당이죠. 네. 야권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권 쪽에서 빨리 선고하라, 파면하라 이러면서 장애 집회 이제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순간 3월 24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가 그동안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기각 5, 각하 2, 인용 1. 다르네?
의견이 다르네. 적어도 한덕수건한 대행을 기각할 것 같았으면 그냥 차라리 그걸 일치를 시켜버렸더라면 네. 더 우리가 전망하기가 좋았겠죠. 예. 근데 다르더라. 물론 뭐 한덕수건한 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다르니까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음속으로 지대에 짐작하고 있던 것을 사실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대통령도 의견이 엇갈리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밑밥을 던져준 쪽은 어디냐? 민주당이죠. 박찬대 원내대표 그 얘기를 하고 네.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고 또 더민초에서 그렇게 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김어준이에요. 아니 순조롭게 풀려가면 김어준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 예. 왜? 대선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 그리고 또 오히려 보수 청소를 하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할 텐데 마흔여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일각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더라도 민중 시위로 인해서 하루 이틀 버티기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직무 복귀를 한다면 평탄한 상황이겠어요? 아수라장일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발언을 하겠죠. 이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선거고요. 이것은 우리는 끝까지 투쟁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목소리로 국민의 손으로 끝까지 탄핵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여기서 역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세 가지가 중요할 거예요.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 대통령 직무복귀 첫 번째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은 사과와 유감 표명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적어도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이야기했듯이 구상한 게 구체적으로 있다면 그 구체적인 것을 미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개헌이라든지 대통령이 생각한 정치 혁신, 대통령이 내세웠던 명분은 그거잖아요. 줄 특검, 줄 탄핵이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대통령도 어떤 부분을 희생할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많았잖아요. 김건희 여사, 최병, 의정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통령이 유연성을 보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저는 경제입니다. 경제는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더 올라갈 수 있고 주식시장은 더군다나 공매도까지 지금 전면 개방이 됐기 때문에 31일자로 더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매일 비상경제 혁신회의를 주재하겠다. 내 모든 것은 당분간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적어도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혼란상이 해소되지는 않을 거면 이걸 해야 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저는 중요한 게 한미 정상회담을 이야기해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의 지금 안보나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 탈출 119는 미국에 가서 상호관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돼요. 네. 대통령이 왜냐면 그래도 적어도 당선인 시절에 트럼프 당선인 시절에 조선업을 이야기했던 것이 윤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가야 돼요. 가서 상호관세나 우리 조선업을 통해서 바타하겠다. 네. 일종의 교환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냐. 그 문제를 해결하면 어느 정도의 혼란상이 그나마 좀 해소되지. 안 그러면 혼란상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될 수도 있어서 저는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가 여론에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전광판을 무조건 봐야 돼요. 그래서 한국갤럽의 지지율을 적어도 최소 35% 이상은 넘겨야 된다. 위로. 긍정평가를.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조치나 행보가 안 되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